시작된 거. 얼굴이 가려진다. 옆으로 놔야겠다. 잠깐만, 이게 각도가 이쪽으로 조금 오시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할까요? 살짝만. 괜찮습니까? 됐습니다. 핸드폰 켜셔도 돼요.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저처럼 이렇게 켜놓고 보면은 실시간이 보이고, 여기는 지금 채팅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핸드폰 보이는 거예요? 네, 선정방송 실시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선정방송 들어가서. 이렇게 실시간이 뜨거든. 이렇게 실시간이 뜨거든. 이걸 소리는 줄이시고. 큰정방송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근 동영상. 잠깐만. 아직 안 되네. 유튜브 어디 그래? 아, 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정렬 기준으로 최신스 실시간이 안 들어오네 아직. 여기 떴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보이죠? 아, 예, 그렇습니까? 소리는 줄여주시고. 예, 소리는 줄여. 이렇게 보이거든. 왜냐면 글자가 저기는 잘 안 보이니까. 예. 아니와 받침. 와, 두 분 화면빨 장난 아닌데요?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했거든요, 뒤에서. 몇 병 먹었죠, 뒤에서? 지금 3명이요. 대표님, 저는 왜 1인당 새벽에? 안 올라옵니까? 잠깐만. 여기서 실시간 채팅 눌러주면 나오죠. 옆으로 아마 가로로 이렇게 돌리면 될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핸드폰 받침대요. 옆에 분 누구세요? 네. 잠깐만, 지금 260 몇 분이야? 268분 들어오셨다. 그죠? 옆에 분 변호사예요. 이게 공지를 올려놔가지고 아, 예. 술 얘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아, 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22분이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잘 들리시죠? 여기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 그 로펌을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죠. 네. 유튜브 지금 하고 계시죠?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몇 명이죠? 구독자 아주 빈약합니다. 1000명 최근에 조금 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13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획은 우리가 같이 하려고 많이 했는데 바빠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뭐 대표님이랑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그냥 이 법률가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대표님께서 마침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소개를 스스로 소개를 할까요? 소개를 하셨네요, 벌써. 야, 제가 할까요? 예. 자, 일단 뭐 주제가 무거운 주제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왜 실시간이 채팅이 안 뜨지? 여기는? 자, 두 분 멋집니다. 얼굴장. 변호사님 잘생겼죠? 연세대학교 나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재미로 사시나요? 저는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는 주로 달리기. 달리기. 네, 달리기. 어디를 달리시나요? 그냥 뭐 도심을 달립니다. 도심을. 한번 뛰면 8km 정도는 뭐 금방 뛰고요. 더 뛸 때도 있고. 여기 얼짱 변호사님만 올라오네. 야. 박은경 탐정님이 더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주로 술이죠, 술. 네. 연세대학 하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네. 이게 뭐 즐거운 방송이 아닌데 처음에 일단 즐겁게 시작을 하시자고요. 예, 뭐 주제가 엄청 무거우니까. 네. 조기현 변호사님 구독 눌렀대요. 벌써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네. 자, 이 24분이네. 25분부터 정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원한 성격이어서 두 분 다 멋지시네요. 네. 자, 24번. 여기 보시고 얼굴
아니 살을 어떻게 13kg를 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 달리기로? 1일 1식 합니다. 1일 와. 1식. 저녁만 먹습니다. 나는 1인 1식 했다 2식 했다 하는데 살이 계속 찌거든요. 극단적으로 먹는 양을 줄여야지. 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네. 이맘때쯤에 84kg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71kg입니다. 네. 1년 사이에 13kg를 뺐죠. 아니, 살을 빼니까 약간 그 느낌이 톰 행크스 느낌이 나잖아요. 감사합니다. 저 앞에서 찍고 계시는 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직원이고요. 네. 저랑 일 많이 하고 제가 아주 신뢰하는 우리 이거 들고 있을 수 없잖아. 그냥 내려놔. 어떻게 들고 있으면 여기 줘봐. 여기 밑에 해도 아니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문구신가 이렇게 해도 변호사님 살짝 성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치우자. 이거 있으면 영상 라이브 있는데 눈이 이쪽에 있으니까 괜찮아. 안 되니까 일단은 꺼버려. 일단 영상을 찍어서 뭐 이거를 갖다 올리셔도 되고 그 법무법인을 예, 채널에 예.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함정리 왕 팬이에요. 소리가 좀 울려요. 소리가 좀 울리나요? 이런 거 이제 좀 테스트 좀 하고 좀 가까이 대볼까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울려서 제가 뒤로 뺐는데 가까이 대. 이걸 가까이 대 지향성이랑 그렇구나. 네. 제가 이런 거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들리나요? 조금 울려요? 예. 제가 뭐 이런 거 잘 안 하면서 제 목소리 울립니까? 카메라 한번 괜찮은가요? 닦아주세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여기 카메라 좀 한번 닦아봐요. 함정님 마이크만 잘 들린다고 이거 잘 안 들립니까? 네. 제 말 잘 여기 좀 들리나요? 한번 닦아봐 여기. 천으로. 제 말 어때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울린다는데요. 어디가 울려요? 이쪽에 울리나요? 이쪽에 울리나요? 제 쪽이 울립니까?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그래요. 지금 하여튼 잘 들리시죠? 571분 들어오셨는데 실시간 제가 최근에 뭐 한 2, 3일 하면서 한 2,500분? 3,000분 가까이 3,000분 넘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건이 이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타살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실족사나 자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 뭐 변호사 이쪽 그 A군 변호사 거기에서 입장문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 영상을 뭐 바쁘셨으니까 안 보셨을 수 있겠네요. 제가 뭐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예. 뭐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예. 그럼 뭐 문제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표현을 그리고 이제 경찰이 우리 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소고발 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국민들에 대한 겁박이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 경찰이 유튜버에 대한 뭐 고소고발하겠다 이거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박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제가 겁박이라고 한 건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봐도 겁박이죠 이거는. 든든하네 갑자기. 자 여러분 일단 사건은 어느 정도 아시죠 변호사님도?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는 꾸준히 접해왔고요. 사건 초기부터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타살의 정황이 있다. 물론 A 씨가 뭐 범인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황은 많은 의혹들이 있다. 이분의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뭐 실족사, 뭐 자살, 뭐 이런 어떤 뉘앙스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또 경찰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법무법인 지금 원앤 파트너스 그 친구 A 군이 선임한 뭐 이분들한테는 제가 연락할 수 없지만 우리 KCI 자문 변호사이신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한테 제가 어제 연락을 했죠. 어제 연락을 해서 급하게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어제 연락을 해서 어제 저녁 때 오실 수 있냐. 그러니까 재판이 있으셔가지고 어제는 좀 오늘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한 거와는 좀 다르게 변호사님은 A 씨 그러니까 동석자 우리 사망한 손정민 군의 친구는 문제가 없다. 뭐 범인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을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자연스럽게 말씀.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게 전부인데 네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경찰이 언론을 대응하는 태도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경찰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 A 씨도
사실 처음부터 경찰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저는 A 씨가 네. 실제로 정민 씨한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네. 함부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쪽 가까이. 네. A 씨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네네. 내가 여기서 뭔가 바로바로 경찰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랬을 때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자기 책임으로 덮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A 씨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아웃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많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아니, 그럼요. 저도 네. 이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느낀 제 견해에 의하면은 네네. A 씨는 처음부터 자기가 무슨 사고를 쳤다라고 원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네네. 그래서 집에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큰일 났어.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예. 본인이 사고를 쳤다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가장 같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애한테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다라는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부모님은 처음에 애한테 어떤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애가 저질렀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던 정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그 의혹에 대해서 나온 게 전혀 없다라는 거고 입장문에 보면은 그냥 뭐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다 블랙아웃이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의혹을 계속 하는 거고. 잠깐만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 한번 와보실래요? 술 드시고 계시는 분?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네. 잠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 분 어디 가서 같이 먹는 분? 저기 화장실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하는 거는 조금씩 여기 소리가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야기하시고 네. 같이 한번 오시면은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좀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오셔가지고 우리 기자예요, 기자. 근데 이제 우리 협회 기조실장님이시고 소주 몇 병 먹었어요 지금? 현재 3병 먹었습니다. 혼자요? 아니요, 2병. 둘이 같이? 장성을 안 먹고 있고. 네. 그 여기 우리 방송 지금 보고 계신 976명 들어오셨어요. 제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제 기자님인데 저랑 이제 손을 잡고 손세정 했죠 아까? 네.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A 씨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블랙아웃이라는 거를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시종일관 몇 시간 동안 블랙아웃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펜스를 넘는 거하고, 그 변호사님 방송 보셨죠? 예, 예. 펜스 넘는 거하고 또 뭐죠? 쪼그리 앉아야 쪼그리고 까치발로 뒤꿈치 두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 이분을 아까 한 1시간 전부터 술을 먹이고 있어요. 지금 뒤에다가. 그래서 오늘 하실 미션은 블랙아웃이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블랙아웃이 되었을 때 까치발을 들고 앉는 것이 가능한지를 볼 거고, 그다음 그 펜스를 넘는 거, 펜스 비슷한 걸 하나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비슷한 높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놓고 한번 끝까지 달린다. 저쪽에 소주 한 10병 더 갖다 놨으니까. 열심히 먹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 지금 화장실 가셨는데 대신 이제 소리는 좀 사운드는 줄이시고요. 지금 소리가. 예. 어쨌든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몇 시야? 지금 이분이 7시 지금 33분인데 저분들이 6시 33분부터 먹었어. 6시 반부터 먹었고 1시간 됐고 지금 두 분이 소주 3병을 먹은 상태고 그 먹는 개수 헤아리면서 드세요. 기록 옆에다 하시면서 대답 안 하시네. 약간 지금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관건, 펜스를 넘는 거, 그리고 이 쪼그려 앉아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여기 이제 원앤 파트너스에서는 AC 관련된 부분들은 블랙아웃이 돼도 이 뭐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낮에 이제 현직 경찰하고 전직 경찰을 한 4분 정도를 통화를 했어요. 네. 그분 중에 이제 현직 경찰 3분은 공통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이 법무법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랙아웃이 되면 별인간들이 많다. 진짜로 뭐 펜스도 넘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제 통화한 이따 이제 녹취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전직 경찰 한 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완전히 긍정을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단은 제 입장을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사실 그 A군이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A군이 정민 씨한테 위해를 가했다라고 확신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A군의 대응 중에서는 상당 부분 거짓말도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A군이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일 큰 이유가 여러분이 경찰을 믿지 못하듯이 A군도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패를 다 까게 됐을 때 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더 강한 처벌이라든지 혹은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군이 네. 정민 씨한테 한 네. 행동이 정민 씨를 뭐 한 대 쳐서 정민 씨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라고 해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한 대 쳐서 물에 빠져서 익사했으면 죄명으로 치면 폭행치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A군이 폭행치사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한다라고 쳐도 네. A군이 그 입장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A군은 처음부터 경찰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네. 수사나 재판 같은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네. 과정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수사나 재판은 분쟁이 생겼을 때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적용해 가지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거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경찰한테도 없고 판사한테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항상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궁금한 거예요? 경찰한테요? 예, 경찰뿐 실체적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원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수사기관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사건 수백 예.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 예. 뭐냐면은 예. 수사기관은 그렇게까지 실체적 진실에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자기한테 다가온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하고 처리해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고 그나마 검사들은 조금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있는데 네. 검사들은 뭐 공소제기하거나 무혐의 주거나 네. 그런 식으로 앞에 있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데 집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건이 많으니까 그렇죠. 원오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가질 때는 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려고 애를 좀 쓰죠. 네. 왜냐면 그거는 개인적인 관심에 의한 거니까. 네. 근데 어떤 일을 받은 형사나 검사는 일일 뿐이에요. 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A군의 대응은 네. 적어도 본인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A군이 뭘 했냐 안 했냐는 전 몰라요. 그렇지만 A군의 대응은 적어도 본인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준 거죠. 저는 A군이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방어에 성공해가지고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A군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A군한테 상당히 호의적이다. A군은 이미 법망을 빠져나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A군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말로 대응을 잘한 거죠. 수사기관을 속일 수 있게 잘한 거죠. 그럼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역시 방어를 잘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안 쓴 거죠. 저는 A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수사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접하는 건 언론에 나오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A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자기한테 어떤 강력한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거를 처음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알았고 집에서는 모든 그런 어떤 가족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A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꼭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경찰을 믿지 못하듯이 저도 경찰을 믿지 않고 A군도 아니 그러면은 변호사님도 경찰을 안 믿어요?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경찰도 있잖아요. 믿을 만한 경찰. 믿을 만한 경찰도 있죠. 근데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믿을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이 형사는 정말로 그래도 양심적이고 조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형사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경찰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표님은 믿으세요? 우리나라 경찰이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수사권을 검사들한테 받아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별로 안 믿거든요. 그럼 월급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 자체에는 또 우리나라 뭐 경찰이 썩었다 이런 게 아니라 썩은 거지. 썩은 거죠, 솔직히. 저는 썩었다라기보다는 좀 무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썩은 부분도 있죠. 아니 그럼 검찰한테 수사권 갖고 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한테 아직 수사권 주는 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경찰 전체 수준이라든지 혹은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이미 이제 2021년도부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 게 과연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냐 하면은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뭐 검사나 법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찰을 믿지 못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저는 그 A씨도 경찰을 믿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A씨가 잘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경찰이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A씨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말 나름대로 뭐랄까 본인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찰과의 유착에 의해서 A씨가 보호받았다기보다는 만약에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주 적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 의해서 본인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유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을 비판하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 그게 중요한 원인이네. 그렇죠. 저는 경찰은 한 달 됐잖아. 한 달 넘었잖아요, 지금. 경찰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주는 것도 너무나 미흡하고 그때마다 뭔가 이 여론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어거지로 짜맞춘다 이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이 어떤 A씨와 경찰의 유착 관계라기보다는 경찰은 무능하고 A씨는 경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 수 위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과의 유착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만약에 경찰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무능인 거죠. A씨는 음흉하다면 음흉합니다. 근데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방어하고 싶으니까 방어 본능일 것이고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무능한 경찰을 믿지 못하니까 방어에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자, 우리가 박스가 딱 있어요. 박스 내용물을 파스를 딱 깠어. 까서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죽어라 하고 탐정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박스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박스하고 이거하고 그랬는데 이 박스가 안 좋은 거 이렇게 지금 설정을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칠 수가 없네요. 제가 대표님 저는 뭐랄까 대표님처럼 이 사안의 알맹이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이거는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 고의적인 범죄다. 혹은 과실에 의해서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A씨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법률적인 부분은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경찰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직의 문제라면서요. 변호사님 볼 때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경찰 조직 자체가 제가 아니 똘똘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무능해요? 경찰 조직이? 그렇게까지 똘똘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니 변호사님 연세대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똘똘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의 내부를 바라보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냥 사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직접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로 이제 사건을 종결짓고 빨리 자기 손을 떠나보내고 싶은 거죠. 왜? 그럼 그 구조적 문제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경찰 업무 중 상당수가 우수한 시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승진을 하고 현장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경찰관들은 잘 승진을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도 뭐 시험 보고 내부 평가 이런 걸로 승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선의 경찰의 윗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장 수사보다는 자기 커리어 관리, 뭐 공부하고 안에서 짜웅하고 뭐 인맥 잡고 이런 애들이 승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경찰도 어떤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리고 이 사건 역시 경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가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받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찰력을 오히려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방어할 어떤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변명할 그런 어떤 데에만 집착을 하고 있고 더 알아보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 실체적 진실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꽂혀 있는 거고 얘가 유죄냐 무죄냐 범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왜 수사기관에서 미적거리냐라는 요구를 하는 거고 서초서 앞에 가서도 시위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는 묵묵부답이다. 뭐 어떤 집중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구조적인 문제다. 저도 뭐 그렇다고 네.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를 했지만 사건이 이제 향후 뭐 기소든 불기소든 판단을 위해서 검사한테 넘어갈 것이고 네. 다음 단계 지금 참고인 상황인데 검사에 넘어가요? 아니 사건 전체가 네, 사건 전체. 그렇죠. 그래서 뭐 참고 지금 경찰이 이제 내사 종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네.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을 못하게 하겠어요? 이슈가 이런데.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아직 A 씨는 참고인에 불과하고 참고인이에요. 네.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양말 뒤지고 뭐 이렇게 약간 자살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게 그냥 단순 자살로 결론이 나면은 네. 사건은 검찰로 안 넘어가겠죠. 피의자도 없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물론 이제 이분들의 의견이지만 아닌 의견들도 갖고 있겠지만 정말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수사를 여기서 종결해버리고. 저도 예를 그렇다고 들어서 뭐 직접 증거가 없다. 네, 없으니까 그냥 뭐 어찌됐든 간에 익사다. 그럼 들어갔거나 말거나 뭐 그러고서 종결을 해버리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나 어떤 자료들 보면 이 깊이 들어가면 이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대해서. 굉장히 네.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제대로 밝혀주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이 의혹이 계속 제기될 때마다 본인들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거지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주기 위한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이제 법률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 다 이해가 됐는데, 자, 만약에 불송치가 되면은 내사 종결로 끝나버린다, 사건화가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게 불송치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의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사한테 보안 수사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 요청이 검사로부터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올해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피의자에 대해서 만약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종결을 해버리면은 검사가 경찰한테 보안 수사, 옛날에는 이제 수사 지휘라고 했지만 이제 경찰이랑 검찰이 대등해지면서 그렇죠. 검사의 수사 지휘가 아니라 보안 수사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보안 그렇죠. 수사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검찰. 지금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지금 경찰한테 수사권이 가 있고 옛날처럼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특히 현장 수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많은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담당 검사도 없죠. 담당 검사도 없습니다. 원래 이게 만약에 작년만 같았어도 올해가 아니라 작년 사건이라 작년 사건이면 누군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작년에는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됩니다. 무조건 고발이 됐으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그 담당 검사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지휘를 내려요. 이거는 그렇죠.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담당 검사한테 다시 사건을 보고하듯이 넘겨야 됩니다. 지금 수사권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피해자네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근데 지금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담당 검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경찰에서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해버리면은 처음부터 A 씨는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에 뭐 제3자 고발이나 고소하는 방법 말고 지금 현 시스템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이 처음부터 경찰한테 가면 옛날처럼 수사 지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관할이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의 사건을 아예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담당 검사도 없는 거죠. 담당 검사도 없는 거죠. 방송 그만할까요? 되게 짜증나네 이거. 그러면 그러면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검사가 배정이 됐다는데 정말입니까? 제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어떤 분이 하나 썼는데 아니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러려고 한 거야? 그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경찰이 수사 종결하고 뭐 개시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지금까지는 뭐 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들 계셨지만 경찰은 일선에서 실제 수사를 직접 행사하는 쪽이기 때문에 숫자도 많고 정보력도 검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막강한 경찰한테 수사권까지 줘버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사실상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검찰, 경찰, 법적인 시스템 말고 외부적인 거에서도 답을 좀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한다면 어떻게 뭐 시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네. 어떤 수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뭘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은 예. 지금 국민적 관심이 아주 지대한 상황이니까 예. 국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위원회를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예. 국회 차원에서 조사는 국회가 어떤 경우에도 제일 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원도 어차피 청와대에 만약에 이런 청원이 들어가면은 이 청원이 결국엔 일선 경찰서로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특검이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네. 특검 만약 여기서 지시를 하면 특검이 가능할 수도 있네. 특검이요. 특검은 통상적으로 검사의 어떤 피의를 살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가장 막강한 기관에서 나선다면은 네.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하는 게 가장 막강한. 그럼 이게 뭐 세월호만큼이나 이슈화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이 뾰족한 건 없네요. 저는 없어 보여요. 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걸 이슈화하는 방법밖에 없네. 그렇죠. 그 이거를 내가 하루에 24시간씩 방송해야 되겠네.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이슈화한다라면은 네. 정치권에서도 안 움직일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정치권에서 움직인다면은 막연히 어떤 경찰에만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네. 좀 더 강력한 힘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저도 뭐 버닝썬 사태라든지 네. 일선 경찰관들이 어떤 은폐하고 이런 거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다만 전 뭐 이 사건에서 아까 경찰이 무능이 아마 주된 원인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이 제가 잘못 보고 이게 경찰이 무능이 아니라 경찰이 부패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경찰은 부패요? 부패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패했다고 보세요? 부패한 경찰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시키고 은폐하고 이 사건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의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맞을 수도 지금 있고. 댓글 올라오는 게 난리들이에요 지금 경찰 욕하고 이게 뭐 민심이 천심인 거네. 제대로 된 어떤 의혹에 대한 해소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만 해도 검사가 좀 더 나설 수 있었는데 제도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가지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버렸고 그럼 도대체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은 누가 통제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저도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답을 좀 찾죠.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민 씨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어떤 이런 분위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민 씨 아버님이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잘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상으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가지고 피해자 유족으로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망인의 유족으로서 힘든 기관에 접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경찰에 의혹이 있다면은 경찰을 상대로 뭐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는 이런 어떤 행동, 집단 행동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경찰 이상으로 힘이 있는 기관이 접근을 해가지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결국에는 국회밖에 없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선다면은 만약에 대표님께서 저 같은 일개 변호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국회의원을 한 분 모셨다면은 이 방송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정권 바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그 로펌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죠? 예, 여의도에 있습니다. 저희 건물 바로 앞에. 예, 여의도에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나선다면은 여권이잖아요. 청와대, 경찰, 여권 다 한편 아닙니까? 야당에서 나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야, 근데 이게 얘기 듣고 보니까 되게 심각하네. 그 국민청원이 지금 45만 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엄청 많은 이거 거죠. 지금 뭐 진짜로 제대로 해버리고 싶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린다면은 당연히 경찰에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찰을 믿지 못하는데 국민청원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도 또 나서는 건 경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경찰을 믿지 못하고 행정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면 행정부 외부 국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진상조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사건 실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니요, 전체적인. 하시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니야 지금 이거 할 맛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하여튼 이 나라 역사 이래 하여튼 건군 이래 하여튼 문제는 국민들의 그 의견은 맞는 거네. 저는 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수사 상황도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수사는 원래 기밀이 원칙이지만, 그러니까요. 이거는 기밀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찔끔찔끔 변명만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애초에 기밀 수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수사의 기밀성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그러니까 나도 방송에서 깔라면 다 까고 뭐 낚시꾼이 갑자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해명도 상당히 수상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수면제가 쑥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명확하게 해소된 건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필요하면은 수사는 기밀이 원칙이다라고 했다가 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또 이상한 얘기를 뜬금없이 갑자기 던진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 집중해서 하지 않. 잠시만요. 어디서 들리는 거야? 다 들린다고 시끄럽다. 그러면은 국회로 가야 돼요? 만약에 네. 경찰 이상으로 힘 아니 어쨌든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경찰 이상으로 힘 있는 기관이 살피기를 원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사건이 경찰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돼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돼도. 2582분 들어와 있어 지금. 여러분 국회로 가야 됩니까? 이거 문제네. 아니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이런 피해자들이 앞으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대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예, 저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과연 그 어떤 수사권 조정에서 제일 참담한 변호사님 검찰 출신 아니잖아요. 저 아닙니다. 검사 안 했잖아요. 저는 검사한 적 없어요. 저는 연수원 마치고 사법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검경 수사권은 됐고. 뭐 이건 다 지나간 문제고. 뭐 공수처 무슨 뭐 국가소수본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문제고. 경찰이 제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경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좀 더 해소하려고 한다면은 찔끔찔끔 흘리는 식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이 그리고 묻는 말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해요 경찰들은.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한다기보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정보를 조금씩 흘리고 말하자면은 지금 계속 동석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동석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느낌은 저도 분명히 듭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라면은 경찰이 만약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국회 진상조사? 네. 뭐 국정조사라든지 국회 진상조사라든지 특위를 꾸려서 한다든지 그런 정도 차원이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니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국회의원한테 그리고 특히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이 일에 좀 관심을 있는 의원을 찾아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몇 명 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아니 뭐 그거에 제가 알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뭐 진상위를 꾸릴 수 있게.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의혹이 해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역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할 얘기가 없네. 실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은 그래도 어떤 특정 사건을 다루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한 최소한 기록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정보를 그리고 실제 뭐 의뢰인이라든지 의뢰인 주변 증인 참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기회가 있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정도의 정보 언론에 나오는 정보를 접하는 수준이라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재량입니다. 경찰을 고발하려면 어디다 해야 돼요? 경찰을 고발하려면 검찰이 합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법도 이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지만 지금 뭐 경찰이 명확하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검찰이 고발을 했을 때 과연 검찰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은 하죠. 검찰에서 경찰을 수사할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증거가 많잖아요.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뭐 실체적 진실이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제 생각에 아마 누군가 고발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뭐 말 그러니까 그대로 집단 행동을 한다라면은 이거 집단 행동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려면은 귀를 딱 닫는 거잖아. 내가 유튜브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예. 뭐 국민들이 아무리 댓글을 올리고 지금 뭐 댓글 내용 보면은 다 난리거든요. 지금 경찰들 막 견찰이라고 욕하고. 근데 그냥 귀를 딱 뜯어버리고 나는 뭐 절차대로 하겠다. 직접 증거 없다.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진짜로 어떤 뭐 A가 범인이든 아니든 간에 애가 어쨌든 죽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뭐 자상이 나오고 이 뺨에 파열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언론에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쑥 들어가고 익사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국민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귀 딱 닫고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찰에다가 만약에 경찰을 고발을 하면 수사가 개시가 되겠지만 네. 지금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서 경찰을 대상으로 네.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도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네.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경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잘 진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력한 거죠. 사실 이런 어떤 큰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도 개개의 국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망인의 유족인 정민씨 아버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무력한 거죠. 어떤 경찰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정적인 증거가. 근데 역시 그 익사라는 게 나왔던 게 네.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동석자 A 씨한테는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 익사. 근데 뭐 익사라는 건 어쨌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물론 물에 빠지는 과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언론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제 발로 걸어가서 평영하듯 수영하다가 익사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결론을 잡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이. 물론 정민 씨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 수 없죠. 익사면은 지가 들어가서 자살을 했다. 그럼 자살할 동기가 없다. 자살 실수로 빠뜨렸다. 장난치다가 사고사라는 거 아닙니까? 실족사일 수도 있고. 그 수영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몰아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경찰에서 이제 수사의 결론을 내리라는 거는 술 취한 김에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 수영을 하다가 술에 취했으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자살이라는 건. 지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빠져 죽었다. 일종의 실족사 같은 개념이죠. 뭐 익사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냥 나온 대로만 가겠다는 거고 경찰은. 근데 얘가 뭐 자살에 뭐 범행 동기도 없는데 둘이 뭐 그냥 장난치다가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싸우긴 싸웠던 것 같아요. 둘이? 예, 싸웠어요. 그게 제 A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제일 불안했을 겁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싸우는 과정에 실제로 자기가 때렸든지 아니면 뭐 기억을 못 하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정하기 어렵지만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싸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뭐 이제 화도 안 나네. 제가 아까 뭐 전직 경찰관도 몇 명 통화를 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전 경기청 광역수사대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예. 평택경찰서 강력팀장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녹취 내용을 한번 제가 통화 내용을 제가 동의를 얻었고 형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울하네. 잘 지내시죠? 네. 예. 저기 손정민 사건이요. 네. 그거 자문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겸사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난 그걸
내막은 뉴스에서만 잠깐 봐갖고 봤는데 그게 뭐 내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 사건은 맞는데 그게 뭐 난 뉴스에 본 거 보니까 사진 화면 보니까 술에 쓰러져 있는 애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애가 거기서 또 물도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도 난 그건 상당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부검 결과는 뭐 국가에서 익사로 나왔다 하더라도 물론 뭐 국가에서 부검 확인 결과 익사로 됐다라면 숨지기 전에 물속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그럼 과연 걔가 물을 싫어해 그랬는데 물속에 왜 들어갔겠느냐. 그러면은 거기서 같은 친구 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걔가 내가 몰라 뉴스에 들은 게 맞는지 하여튼 뭐 진짜 뉴스네 가짜 뉴스에 들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걔가 거기서 친구를 술이 만땅 부어대서 집에 갔어. 걔네 부모가 왔어. 왔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러면 그거 불과 뭐 시간이 한 3-4시간인데 그렇게 골아떨이는 사람이 술 먹으면은 대부분 못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억측을 하겠지만 걔가 스스로 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근데 내가 볼 때 스스로 물에 과연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국민 정서가 다 그렇고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제 뭐 스스로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내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같이 있던 친구가 왜 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부모를 데려다가 찾았다라고는 하는데 찾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를 숨기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영상은 다 그렇게 오픈이 돼 있고. 그러니까 걔네 부모하고 애하고 왔는데 물론 저 뉴스에 봤을 적에는 찾는다기 보긴 뭐하고 거기서 뭐 내려와가지고 먼 이렇게 둘러보는 거 제자리에서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찾았다고 과연 볼 수가 있을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는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TV나 이렇게 언론에는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그냥 실족이나 자살로 자꾸 얘기를 한다. 실족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정상적인 실족은 아니 지금 걔가 내 생각에 그 당시에 술을 그 정도로 먹었으면은 주장보다 몇 배 정도 먹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술을 먹고 난 후에 그렇게 쓰러져 있던 애가 아니 술이 깨었으면 사람이 깨할 적엔 몸이 좀 추워지는 거 아니야 생리적으로다가. 그렇죠. 근데 추워졌는데 물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그래서 뭐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참 CCTV 까도 안 나오나 보죠 그 블랙박스 이런 거. 그게 다 까도 뭐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뭐 그런 것만 잡혀 있고 블랙아웃인데 펜스를 넘고 까치발로 앉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에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자 걔네 친한 친구의 그 아들의 부모님이 와서 내 친구가 없어졌습니다. 뭐 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술 먹었습니다. 그럼 가보자.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죠? 와가지고 없어. 찾아봐도. 그러면 사람이 이러는 거냐. 혹시나 얘가 물에 빠진 거 아니야?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되겠네. 이게 신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국민청원도 44만 명 넘어가고 지금.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저녁 때 또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변호사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영상 그 장문 한번 구해보고. 그 채문, 저 법체면 해도 그게 안 나오나 보죠? 안 된대요. 아마 그게 술이 챈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하여튼 뭐 근데 그게 깝깝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물도 싫은 애가 술 먹었다 해서 물속에 들어갈 리도 없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왜 거길 들어갔느냐, 빠뜨렸느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죽으라고 빠뜨리는 거 장난치다가 뭐 아니면은 뭐 어딜 가다가 비틀어서 물속에 빠뜨린 거 아니냐. 저 앞서 나가서 추측을 해본다면은 네. 뭐 자기 스스로 뭐 어깨 동무인데 뭐 부축해서 가다가 뭐 다리 술치서 이틀이 방향 전환이 안 돼갖고 물속에 빠져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가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나는. 장난친다. 그렇죠.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기억이 안 난다. 물론 자기네 그 업무상 뭐 과실 뭐 미필적 뭐 살인 안 해더라도 뭐 과실 치사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찜찜하니까는. 그리고 변호사 삿대는 것도 난 이거 처음 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어떤 의심을 받은 상태에서 피의자로다가 전환될 단계라든가 피의자로 전환됐다든가 이랬을 때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그것도 변호사 사서 뭐 그걸 받았대 그 자문을 받아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상식적으로다가. 일단은 자살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니 난 자살 아니라고 봐요. 자살을 걔가 부모 그 손정민이가 물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자살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저 CCTV 막 떼어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자살할 분위기냐고 그게. 그리고 또 그럼 만약에 타살이라면은 A분이 그 가능성도 있지만 뭐 제3자가 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내가 봤을 땐 제3자는 아닐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경험상 술 먹어서 쓰러지는 사람 가서 그걸 들어다가 물속에 빠뜨릴 일은 전혀 없는 거고 또 술 먹은 애 상대로다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도둑질 한다라면 절도를 한다라면은 소주머니 뒤지고 그냥 가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간에 키는 그 친구가 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자기가 술 끊는 어깨 동무에서 술차가 비틀비틀 그래서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거기 쓰러진 데하고 물가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바로 앞이요, 바로 앞. 바로 앞이죠. 네. 그러면 둘이 술 먹어서 이렇게 세우다 뭐 하다가 어떻게 가다가 뭐 미끄러져 갔던지 아니면 일부러 죽일 리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살인이라는 건 어떤 그 원한이나 감정이나 치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나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그냥 추측을 해본다면은 깨워도 일어나서 어떻게 한참 시간에서 일어났다가 뭐 부축해서 가다가 방향을 갖다가 바깥으로 놔야 되는데 물속 쪽으로 가가지고 미끄러서 빠질 수도 있고 거기 고수부지하고 한강하고 이렇게 턱이 얼마나 졌어요?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바로 깊은 물속이에요? 아니요, 좀 거리는 좀 완만하죠. 완만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빠진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냥.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그게 자기가 걔를 어깨 동무하고 가다가 어떻게 다가 물에 빠졌는데 뭐 그냥 술 취해갖고 뭐 제정신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 걔는 그냥 물속에 빠져서 익사를 해버리고 얘는 그냥 와버렸다. 그러면은 걔도 과실 치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거의 비슷하게 사실은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살인이라는 고의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같이 있었으니까 과실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살은 아닌 것 같다. 난 자살이라고 아니라고 봐요. 아니 자살하려고 그러면 술 먹기 전에 자살하는 거지 술 이빨 채가지고 걔가 쓰러져 있는 상태도 뭔 자살을 해요. 그렇죠. 뭐 걸어 들어갔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도 안 진짜 그 쓰러져 있는 상태 보면 완전히 진짜 뭐 업어가도 모를 정도인데. 이게 서초서에서 무슨 뭐 정치적인 상부에 외압이 들어가거나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되긴 힘들죠. 그런 사건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돼 있어요. 훗날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질 못할 거예요. 누가 압력을 해서 그렇게 해라, 덮어라 해도 요즘 경찰이 그 순간은 알았습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 경찰 애들이 그거를
부당한 지시를 예.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사건을 배당받아서 내가 하는 사건에 대해서 네. 고소인이 됐건 피고인이 네. 됐건 누가 아는 지인 경찰관이 친한 사람이 와서 네네. 야 이거 뭐 어떻게 사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소 사건을 혐의 있으면 혐의 없게 좀 잘 좀 해달라든가 예예.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게 만약에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 퀵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어디다가요? 그 전산망에다가 예예. 충문 감사실에다 보고를 하든지 아 예예. 그 전산에는 퀵스 전산망에다가 입력을 시켜버리면은 아 예예. 그러면은 그 부탁을 한 경찰관 직원은 예. 작살 나요. 예. 진짜 친하지 않은 사람은 뭐 요즘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외압이나 이런 거는 거의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예, 경찰이? 예. 단지 저는 제 생각에는 예. 이렇게 해서 익사로 됐다면 둘이서 거기서 뭘 부축을 하든지 무슨 어떤 행위가 있어서 예. 그게 빠져서 예. 그러지 않았을까. 네. 일부러 가서 물에 술 먹은 사람 끌고 가서 갈 수도 없어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혼자서. 그러니까요. 예. 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영상이 어떤 영상이 나왔냐면 그 두세 명이 이렇게 좀 끌고 뭐 들쳐매고 이렇게 좀 볏저리 같은 거를 둘이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어렴풋하게 찍힌 게 공개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타살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그 손정민 아버지 측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가 지금 오래 걸리는 거. 그러니까 뭐 그 서초소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지금 뭐 그 청와대 한 44만 넘어가고 지금 그러는 상태예요. 그 자료가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닌 이상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서초소 서장은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수사를 정통으로 순경부터 올라가든지 경위부터 수사를 이거는 이제 수사라는 거는 진흥팀 경제팀을 빼고 강력팀 형사 쪽에서 계속 올라간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 다 서장이 됐어. 전 경력 다 조사기고 뭐 진흥팀 다 필요 없고 싹 동원시켰겠어요. 난 내가 만약에 했다면 지죠. 그리고 핸드폰 기지국 했으면 어디 근처에서 그 핸드폰도 난 그 없어졌다는 게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것도 없어지고 뭐 신발도 버렸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핸드폰도 지 핸드폰도 지금 자기 핸드폰 없어요. 없고 정민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얘가. 어떤 거잖아요. 네, 가지고 집에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서초소에서 강력팀 뭐 7팀이 붙어 있다라고 해요. 아니, 처음에 다 붙었어요. 초창기 때 그냥. 남아서 걔네 그 아들내미 있잖아요. 아들내미 부모는 부모대로 다 딱 갈라서 갖고 팀을 맡아서 1팀은 너는 친구 맡아. 뭐 2팀은 부모님 맡아. 나머지는 뭐 서장이 나한테 현장 지휘해가지고 형사까지 싹 그냥 온 직원들 싹 동원해갖고 인원이 모자란다면 서울청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초창기 때 끝장을 봐야 돼. 이거 길게 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지부진 되니까 국민들이 막 그렇게 항의하고 좀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경찰에 바로 신고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 친구놈이 뭐 112에서 바로 신고했던지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즉시 신고를 안 한 것도 난 또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물론 그 상식의 기준을 어디다 잣대를 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상식하고 일반인들 상식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 내가 봤지. 오늘 7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요. 제가 유튜브에 몇 번 했고 저는 이제 좀 세게 했고 이렇게 좀 비난하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가 오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 때. 조기현 변호사 입장은 친구 A씨가 맞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그럼 며칠 한번 붙자. 그래서 오늘 7시부터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직 경찰들 몇 명 지금 통화를 했고 저기 경찰학과 교수는 좀 이따 제가 또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통화는 다 자동 녹취가 되니까 이런 의견을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가능하시다면 오늘 같이 출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문제될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뭐 그건 뭐 어떤 감정 짓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아마 이거 저기 방송 나가면 저 서초서나 뭐 본청이라는 데서 전화 올 것 같은데 느낌상. 어떤 문제? 전화 온 거는 본청에서는 전화가 어제 한 통 왔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이 사건 얘기는 안 하고, 그 우리 탐정 자격증 맞아. 뭐 발급 몇 명 됐고 이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이 이제 그게 들어간 것 같아, 인지를. 그래서 뭐, 이렇게 자격증 뭐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수사운영지원팀이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제 자격증 내가 물어보니까 자격증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는 해요. 관리는 거기서 하니까. 네. 자격증 발급이 몇 명 됐는지를 물어보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좀 안 좋은 걸 잡으려고 한 건지 찍힌 건지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예민한 뭐 시기에 전화를 했네 또. 어떤 거요? 예민한 시기에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길래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어제 밴드에 올렸다가 자, 일단은 이분은 이제 경기청 광수대에 계셨던 분이고 마약수사대도 계셨고 평택경찰서 강력팀장으로 하셨고 전직이세요. 전직. 저희 이제 협회 자문위원이신데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가잖아요. 서울 본청에서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서 뭐 이야기하는 게 저희 이제 KCI 탐정사 자격증 몇 명이 발급됐냐 이거를 물어보고 이제 끊더라고. 내가 느낌이 탐정이잖아요. 아까 똑같은 기분이에요. 방송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뭐 내가 서울 본청에 찍힌 건지 뭐 일종의 외압일 수도 그게 있겠죠. 외압이에요?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자격과정 뭐 나는 이제 성격이 전공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 네 전화에 그 유튜브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찰이 국민을 겁박했느니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알아듣는데 이게 이제 뭐 만약에 뭐 돌려치기로 해서 얘기를 했다면 나는 못 알아듣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공법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얘기하는 대로 또 제가 방송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영상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외압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본청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제. 그래서 뭐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느낀 게 이분이 이제 과실치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뭐 버닝썬 골든 거는 봐주자 어쨌든 얘가 막 술 먹고 노는 거 영상이 찍히긴 했어. 예. 그리고 얘가 좀 이렇게 정민이도 술이 취하긴 했어. 그래서 둘이 이렇게 뭐 장난을 치다가 그냥 갑자기 잘못됐다면 이것도 과실치사잖아요. 이것도 예. 크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 거일 수도 있겠다. 저도 뭐 그 만약에 네. 있다면은 저는 두 가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살인이랑 자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알맹이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네. 이제 양극단에 있는 게 하나는 자살이고 하나는 살인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나가자면은 자살이 아니면은 그 위로는 이제 실족사, 그 위로는 이제 과실치사, 네. 그 위로는 이제 폭행치사,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양극단에 있는 살인까지 한다라는 건 어떤 동기라도 너무 심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자살을 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건 폭행치사다. 때렸는데 술 먹고 싸우다가 잘못해서 죽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경찰에 흘리는 정보에 제가 홀렸을 수도 있겠죠. 언론을 자꾸 접하면서 폭행치사보다 과실치사나 아니면은 실족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처음에 가졌던 확신은 사실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찰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여론 작업을 한 거라면은 저처럼 어리숙한 국민은 경찰에 넘어간 걸 수도 있겠죠. 애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건 확실하고 지가 뭐 평형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A군이 얘를 죽일 만한 동기에서도 많이 조각이 되는 거고 근데 무슨 중대생 한 명이 뭐 올린 글도 있잖아요. 네가 살인범이라는 아주 강력한 입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변호사가 입장문 발표했던 걸로 아는데 일단 둘 사이에서는 그렇게 학교 내에서는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은 근데 뭐 내부적으로 뭔가 쌓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의대생 상호 간에 내가 술을 취하기 위해서 이놈을 죽여야겠다라고까지 생각할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게 하나씩 나오는 자료를 보면 편의점에 애들이 이제 술을 살 때 옆에 날카로운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보면 이게 흉기다라는 의혹인데 말 그대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지는 거고. 만약에 그게 흉기라면은 네. 뭐 귀 뒤에 나 있는 상처랑 네. 연관이 있는 네. 그런 어떤 증거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만약에 얘가 흉기를 준비를 만약에 한 게 맞으면은 살인의 예비 혐의도. 그렇죠. 예. 그런 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데. 아주 심각하죠, 그러면. 하여튼 A 씨를 범인으로 놓고 계획적으로 얘를 죽였다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CCTV 증거들 몇 가지를 대는 게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보면 뭐 친했고 뭐 그렇게까지 애를 뭐 죽일 만큼의 원한이나 이런 것까지는 없다라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폭행치사나 그렇죠. 술 먹고 아니면 과실치사나. 네, 과실치사나. 적어도 저는 A 씨 부모들도 네. 처음에는 어쨌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기들의 이제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옷까지 신발 버린다든지. A 씨의 엄마 아빠가 예. 어허. A 씨 엄마 아빠가 A 씨가 네.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봐요. 저는. 아하. 지금 뭐 실체적 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네. 자신은 없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A 씨 부모는 우리 아들이 뭔가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히 합니다. 네. 뭐 신발 묻자마자 바로 버렸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왔을 핸드폰에 때도 애들 찾는 게 아니라 위에 보는 거. 그 이상하잖아요. 다 이상합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설령 만약에 제가 아까 살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당연히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 저지른 걸로도 보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팀장님, 대표님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A 씨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박스 이 외부 경찰의 어떤 지금 수사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만큼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셋 중 하나겠죠. 과실치사 아니면은 지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절대 안 믿겠지만 실족사 아니면은 제일 세다면은 이제 폭행치사 살인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처음엔 폭행치사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 씁쓸한데 일단은 뭐 탐정이 하는 역할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해결책, 솔루션. 일단 방송을 뭐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책임의 한계. 자, 내가 우리 아들이 친구랑 술을 먹다가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달라 애가. 그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 핸드폰도 지 핸드폰이 아니고 친구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내 아들이 뭔가 사고를 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불이 나게 이 펜스를 띄워놓고 뭐 증거 인멸이 됐든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이의 A 씨의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과 내가 질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여기서 갈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뭔가 사고를 쳤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증거인멸이야. 최대한 우리가 내 새끼를 위해서 감춰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어떤 본능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의 일환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 친사고에 대해서 가리기 위해서 또는 혹시 그런 일이 없었더라 손 치더라도 의심받을까봐 누명을 쓸까봐 안전하게 가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대한 좀 경찰을 쉽게 보고 철저하게 방어적인 걸로 갔다. 그럼 책임의 한계에 대한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본능적인 그런 액션을 한 것 같고 이제 열이 받는 게 중요한 건 이제 이거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가수에 딱 의뢰했는데 익살에 플랑크톤이 들어왔어.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그럼 지가 들어갔거나 실족사를 했거나 누가 쳐 넣었겠지. 근데 쳐 넣었으면 범인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래. 변호사 선임했어. 조사 단계부터 쫙 얘기를 해. 근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가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의 또 액션을 했다. A씨의 부모는 그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액션을 했고 경찰은 경찰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액션을 했다.
이거 아주 더러운 경우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피해자는 나왔어. 애는 죽었어. 근데 여기서는 요만큼만 책임을 지고 여기는 요만큼만 책임을 지는데 이거 무슨 뭐 정민이의 외삼촌, 외숙모, 사촌들도 아니고 여기 지금 4,800명 들어있어요. 4,928명 들어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들끓고 있고 국민청원을 45만 명이 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전체 다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국회로 가야 되네. 이걸 해결한다면 해결을 하려 한다면 하려면?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어떤 일개 형사의 정의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건의 어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변호사가 뛰어든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정민이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지금?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런 언급은 없지? 선임했는데 아마 뭐 하고 있을 겁니다. 음. 아마 어디로 진정 청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든지 네. 정민이 아버지 변호사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거든요. 아까 본청에서 전화 왔다는 얘기 들으시면 외압이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오. 변호사님 볼 때 어때요? 겁주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경찰들이 겁 잘 주지 않습니까? 저는 겁주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겁을 안 먹어가지고 아니 뭐 영웅심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뭐 수사운영 지원팀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왜 우리 지금 이제 시점에서 전화가 KCI 왔어요? 자격증에 대해서 발급 여부를 물어보길래 그러고 나서 끊어요. 뭐 본청 누구누구다. 그래서 없잖아요. 뜬금없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장훈 의원도 예민한 시점에 전화를 했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중요한 건 겁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우리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처럼 영상 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영상을 내리고서 뭐 외압을 받아서 깨갱하든가 국회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네. 예. 야, 근데 이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네. 지 몸은 지가 지켜라네. 물론 이제 모든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이 그렇겠지만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아, 그래서 이제 이 블랙아웃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신발이 어떻고 저떻고 막 떠들어댔던 거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오네요. 저기 지금 막 술 취한 분들 저기 아직 지금 이빠이 지금 채 있을 텐데 이빠이라서 죄송한데 저분들은 이제 펜스를 직접 넘게 하고 블랙아웃 됐어 지금? 아직 안 됐어? 근데 지금 의미가 없어지. 내가 가서 지금 술 먹어야 되게 생겼어.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진정하시고 방송에 했더니 외압 맞아? 본청에서 외압한 거예요 저한테?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제가 51대 또 49로 보실 때 떨어졌어. 51인 거 좀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런 업무로 평상시에도 본청에서 전화 자주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단칸이니까. 씁쓸하네. 그렇죠. 5,200명. 어우, 되게 많이 들어온다. 5,233명. 핑크체리님, 정의는 죽었네요. 정의가 왜 죽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능글 변호사님, 그래. 능글 변호사. 스트레스 매일매일. 국민을 고소하는 경찰. 100% 외압이다. 배상훈님도 해고. 이 방송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오늘 욕은 안 하잖아, 내가. 그죠? 근데 나는 A형인데 왜 이렇게 다혈질이지? 국회로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모르는 번호가? 전화하지 마세요. 일단 찍힌 건 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온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 그 술 드시고 있던 분들 잠깐 나오세요. 실험을 위해서. 나는 우리 오늘 조기 이거 봐 전화 계속 오잖아. 뭐 새로운 번호로 막 3개가 와. 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하고 이게 신발을 얘가 왜 갖고 왔냐, 블랙아웃이 이게 맞냐, 이거를 다투려고 그랬는데 정말 법률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그 술 드신 5707 전화.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대표님 목소리가 뭐술 이제 블랙아웃 단계 바라보니 아니 방송 끝날 거예요. 이제 그거 펜스 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휴전선을 넘어야 되게 생겼어 지금. 짜증나가지고. 모르는 번호 받지만 전화가 막 4통씩 와. 외압이라니까. 아니 내가 뭐 유명인도 아닌데 외압을로 이쪽으로 오세요. 아예 아유. 많이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몇병 먹었어요? 2병도 먹고
아니 지금 몇 명, 후추청을 좀 장동민하고 좀 닮으신 것 같다. 술 먹으니까. 아 그래요? 아닌데요? 우리 이제 탐사일보 법률 전문 기자, 예. 그 수원 장안대학교 겸임. 예. 좀 위험할 수도 있어. 외압이래. 나 외압 받았어. 아 모르는 전화 전화. 그 블랙아웃이에요? 블랙아웃이 아니에요? 지금 직전이. 직전에. 예. 그 펜스 한번 넘어보실래요? 한번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 여기도 취하신 것 같아요. 펜스. 나온 김에 인사하시죠. 네. 성함하고.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탐사일보 보도국장 김정우입니다. 네. 싱글이신가요? 결혼하셨나요? 결혼했죠. 인사 안 했어요. 성함. 아 예. 임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다. 자, 펜스는 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가서 좀 술 더 드시고. 아 이게 예, 알겠습니다. 더 드시고. 예. 일단 뭐 감사합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뭐 펜스를 넘건 휴전선을 넘건 멀쩡하게 지금 영상에 보면 멀쩡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펜스 넘는 거는 블랙아웃은 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신발을 밑창에 달아서 버렸고 애는 뭐 어딨는지 모르고 애 핸드폰은 내가 갖고 있고 또 내가 펜스를 넘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찰이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 경찰이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경찰 가족인데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좀 기분 나빴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근데 솔직하게 말해. 그럼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네. 되게 경찰관 친구도 많고 네. 형사들이랑 잘 지내는 형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런 어떤 개인이 부패했다 무능하다 이게 아니라 음. 경찰 조직 자체를 지금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는 경찰 조직이라는 존재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조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조직을. 아 제가 그거 알면은 뭐 제가 장관을 하든 청장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했겠죠. 제가 같은 일개 변호사 뭘 알겠습니까? 그거를 낫게 만드는 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찰을 많이 접하는 직업인으로서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죽은 애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지켜봐야죠 지금. 네, 변호사님 그 정치에 약간 관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변호사 일을 계속 할 거고요. 저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켜보기만 해야 돼요. 아니요, 뭐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행동은 뭐 집단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네. 개인적인 민원이나 진정이 될 수도 있고 네. 좀 더 법률을 아는 사람이라면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뭐 상급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항상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국민들의 관심,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은 실체적 진짜 다 나왔어요. 행동의 의혹이 많잖아요. 네. 이 관심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네요. 네. 자, 37분인데요. 8시 40분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여러분 참 우울하네요. 네, 우울한데 변호사님 말씀 맞습니다. 지켜보다 세월 다 간다. 까치발 해야 되겠네. 까치발 할까? 까치발은 해야 되나? 의미 없잖아. 네, 의미 없습니다 지금. 네, 까치발이건 뭐 까마귀발이건 다 이게 이렇게 무력하게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하지만 참 이게 왜 우울해지지 내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하네. 할 수 있는 건 하여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거죠 지금. 지켜보는 거, 행동하고. 행동하는 거죠. JP 500N 일본 분이신가 보네. 감사합니다. 슈퍼챗 500N 일본에서 하신 것 같아. 야 이거 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탐정이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답을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들을 좀 더 만나보고 그래요. 전화 4통이 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왔었는데 오늘
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봐야겠다, 누군지. 뭐. 자,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저는 끝나고 소주를 한잔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시간 되신다면 한잔 하시고,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나온. 예. 감사합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주십시오.